네, CBS 매거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서구갑 출신 박혜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광주에 내려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에 계신가요? 아니요, 다시 지금 방금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 뭐 광주, 서울 왔다 갔다 하실 날입니다. 네. 예, 저희 CBS 매거진을 통해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청취자 만나시는 것 같은데 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그 양해띠라고 하지요. 그런데 양들은 어찌 보면 무리 생활을 하지만 서로 또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그 무리 생활을 잘 치러냅니다. 네. 올해 우리 광주도 유대회도 치러야 되고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우리가 개관을 해야 되고 KTX도 개통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면서 올해 정말 호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하신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예, 다행히 출마 예상됐던 강기정 의원이 뜻을 접었다고 하니까 박 의원님을 추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은 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출마나 추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듣자 하니까 지금 민형배 광산구 구청장도 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조금 전에 민형배 청장도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누구의 출마에 관계없이 네. 당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나온 것이고 또 그러한 진행 과정을 받겠습니다. 최고위원도 맡아와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당 위원장이 되시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은가요? 네, 시당위원장이 되면 정말 이제 그동안에 시당위원장이 중앙당에 어찌 보면 한기관처럼 시키는 일, 또 동원되는 일에 따랐지만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관계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당이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항상 공정한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제 오후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세 분 중에서 어느 대표가 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확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드릴까요? 그래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출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건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치가 이제 이상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저희 당의 존재감 그리고 또 확실히 살려줄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 측면에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분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 공공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 네. 이것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2월 임시국회 어렵지 않은 비관 섞인 전망도 있던데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통상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면요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는 치열하게 논리적인 다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임위나 법사위는 통상적으로 자구 수정이나 이제 관례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네.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법안소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쳤는데 그리고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금 문제를 뭐를 잡고 있냐면 3년만 해보자. 그러더니 이제 다시 5년만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위임을 하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안의 내용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연한을 지금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이 무조건 전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심의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법사위에서도 발목을 잡고 또 특히 네.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정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지금 시한부안 말입니다. 네. 결국 이제 3년 한다 하다가 5년까지 뭐랄까요? 네가 발상에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애초에 용역의 보고서에 가야 된다라는 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러나 5년간 우리가 심사를 해야지요. 정말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라는 걸 봐야지 5년 것을 지금 못 봐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박 의원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금방 통과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꾸 발목이 잡히니까 지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 법안을 다른 매우 민감한 법안과 빠트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네. 광주와 관련된 지극히 국한적인 그런 법률이나 지역색을 덧칠하려는 의도 같은 것도 있어서 말입니다. 네. 의원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 기능받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 야당에서 해요. 여당보다는 네. 야당에서 특정한 법안을 해야 될 때 요당질을 하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그건 집권 여당의 모양새는 아닌 거죠. 네. 자, 의원님 어쨌거나 지금 안타까운 시간들 가고 있는데 네. 이달이 한번 넘기면 네. 9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셔서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그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9월에 정식 개관이고요. 7월에 우리가 유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4월쯤에라도 임시 개관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문체부의 정말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이걸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야 할 텐데 지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야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박 의원님께서 동분서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네, 여러 물밑 조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예, 조금 보시죠. 그럴까요? 네네. 자, 광주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빛가람 혁신을 열었지요. 네. 한전가도 워낙 굵직한 큰 기관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들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네.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의원께서는 이게 단순한 일자리 몇 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과거에 지난해 관련해서 법률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되는 주장이시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13년도에 네. 냈던 법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균형인재에 따른 것은 뭐냐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사실 35% 이상 그 지역에 인재를 충원해야 된다라는 권고조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들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걸 공표하면 그 결과를 받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출신 대학자를 우선적으로 35%를 채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작년 7월부터 발효가 됐어요. 시행령 그런데 말씀하시는 지역에서 거죠? 예.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10% 해달라, 15% 부탁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35%를 지키도록 저희는 법을 준수하도록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공기관들이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5회 인재 채용을 하게 되면 네. 35%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충원의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예, 더보기로 보시는 생각이 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네. 이 빛가람 혁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도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혜자 의원께서는 여성 정치인이시니까요. 요즘 우리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들 모습 보기 참 어렵습니다. 양성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같은 거 느끼지 않으신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때 네. 저희가 처음으로 정말 구별로 여성 시의원을 한 명씩은 공천하자라는 합의를 했었고 실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 보면 지역구 시의원이 4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까지 합하면 5인데요. 최대 인원이죠. 네. 자,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박 의원님 얼마 전에 이 시간에 장미구 광주시 교육감과 대담합니다. 네. 본인이 꼭 이루고 소망을 여쭤봤더니 이 광주의 잡센터
이 학생들한테 진로 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직업 생각을. 체험 센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직업 체험관을 유치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일찍부터 유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일단 광주시하고도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고 나아가서 네. 지역 정치권, 특히 이제 우리 박 의원님 같은 여러 의원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해야죠. 저는 이제 상임위가 교육과 문화체육 관광이기 때문에 예.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해야죠. 예, 박 의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었습니다.